안녕하세요, 히읗입니다. 비참한 여자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 저의 팟캐스트 이름이 3화 만에 정해졌습니다. 보고 들어오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의 팟캐스트 이름은 비참한 여자들입니다. 2화 때 하루씨가 해줬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말 참하지 못한 비참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쭉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다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오른팔과 왼팔 제이씨와 하루씨를 모셔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소개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각자 할 얘기만 주저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재밌었는데? 맞아. 재밌었어. 일단 저희 처음으로는 각자 닉네임이랑 왜 이런 닉네임을 지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팟캐스트 주인장인 히읗이고요. 저는 그냥 이름에 히읗이 많이 들어가서 히읗으로 지었습니다. 저는 하루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름을 사실 하루살이에서 그냥 하루만 때운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하루만 잘 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은 살고 있어서 하루라고 닉네임을 정해봤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을 뒤집으면 제이랑 비슷한 이름이 돼서 제이라는 이름을 좀 자주 닉네임으로 좀 쓰기도 하고, 제 본명이 좀 특이해서 종종 쓰는 별명이랑 제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여전히 백수고요. 그럼 한동안 혼자 또 짧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진짜 구직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MBTI를 얘기를 하자고 했어가지고 제 MBTI는 ENFP입니다. 대박이죠? 뭐가 어떤 부분이? 그냥 대박이에요. 저 어제 그 하루씨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MBTI가 ISTJ다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ISTJ와 모두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상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살기 어렵다. 나는 망상을 하면서 대박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자기 소개 이런 거 쓰면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걸 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근데 희우씨 좋아하는 거 너무 분명하지 않나? 맞아, 좀 많은 것 같은데. 노래? 일단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매주 코미디 관련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저희 단톡방에 계속 올려서 갈래? 갈래? 이날 어때? 이렇게 계속. 요즘 좀 미쳤죠. 코미디. 네, 아주 웃을 일이 없어서. 너무 슬픈데요? 그것도 있고 또. 노래 부르고 듣고 맞아. 춤추고 흥이 많죠. 그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혜연 씨 충분히 출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이야기 어떤 이야기거리가 될 것들 막 이런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막 맞아.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도 되게 잘 되는 친구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거 이쁜 것도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괜찮아. 희은 씨가 이쁜 걸 또 되게 좋아해서 지금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이제 이 집을 또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각각 서로 이제 각자의 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희유 씨 방도 굉장히 잘 꾸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아니 하나쯤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왜 보통 싫어하는 거 말하기가 더 더 쉬운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딱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싫어하는 거 근데 제이 씨한테 맨날 싫어하는 거 갖다가 막 쏟아내거든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다 싫어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제이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나요? 저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ENFP인데 사람을 싫어한다. 근데 그치요? 이거 전에도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좋아한다는 감정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배반하는 어떤 것들이 때문에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왜? 가지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못 가지니까 그냥 싫어. 그냥 싫어하면 내가 이제 마음을 접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싫어하면 뭐 그냥 사람을 좋아서 사람을 싫어한다. 뭐 근데 그럴 뭔가 수도 일리 있는 있지. 말인 것 같아. 맞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희애 씨가 뭐 외로움을 느끼실 때도 있고 물론 혼자서도 굉장히 잘 지내고 혼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항상 관계가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싫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지. 그럴 수 있겠네. 음. 혹은 그냥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유. 왜 난 이런데 저 사람 안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냥 호불호가 강한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루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요즘에 그냥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요. 뭐 MBTI는 저는 인프피입니다. 인프피. 뭐 가끔 MFP가 나와요. 가끔 진짜? 한 번씩 MFP 나올 때가 오. 있었어. 근데 저는 인프피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건 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생겼는데 이제 좋아하는 일인데 그 영화 개봉일 날 딱 영화관 찾아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가서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게 조금 저도 나 뭐 싫어하지? 저도 항상 불만이 많고 막 저것도 싫고 막 이것도 싫고 막 이런 말을 잘 하는데 막상 생각이 안 나서 전 또 일기장에 써봤어요. 싫어 검색.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쓴 게 어떤 감정이 싫은 건데 뭐게요? 맞춰봐요. 어떤 감정이 싫은 건데 너무 둘 다 잘 이해할 것 같아. 힌트. 아니야, 일단 먼저 한번 던져보고 그냥 힌트를 얻어보자. 어떠한 감정이요? 부끄러운 감정? 비읍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그마저 너무 애매해서 어떠한 진짜? 감정? 흥분된 감정? 한 5개만 받아볼게요. 버티고 계 띄우게? 감정? 어떠한 감정? 어떠한 감정? 어렵다. 문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돼요. 뭐 누구를 싫어하는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감정. 땡. 좋아하는 감정 땡. 축 처지는 감정? 땡. 2개 남았어. 이 2개까지 했는데 못 맞추면 힌트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할게요. 그럼 여기서 힌트. 행복한 감정. 행동 가능한 행동 힌트라고 하려고 했는데 팟캐스트네? 뭐라고? 행복한 감정? 땡! 저 하나 남았어요. 힌트? 힌트를 받자. 힌트? 힌트 주는 게 너무 어려워? 그게 그 감정이 들었던 순간 혼란스러운 감정? 힌트를 정답으로 말하겠어요? 땡! 행동밖에 내가 줄 수 없어. 정답은 날 잘 모르겠는 감정.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모르겠는 감정이야. 어머.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을 때 나 싫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하는 편인데 제가 딱 저한테 자문을 했을 때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몰라라는 답이 나올 때 너무 싫어요. 답답한 것도 있고 진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조금 싫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요즘 싫어하는 건 이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제가 요즘 방황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모르겠어서. 그냥 고질적인 병이에요. 에? 진짜로. 갑자기 저한테. 심리 상담. 아니, 근데 저는 보통 모르겠으면 뭐라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맞아. 근데 감정에 있어서는 모를 때가 있더라고. 아, 감정에 있어서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일적으로나 뭐 학업적으로나 그럴 때는 그냥 저는 해봐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딴 거 해요. 그래서 모르는 기간이 좀 짧지. 근데 감정은 내가 뭘 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르겠는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그게 잠깐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 한 번씩 와. 그러면은 이제 근데 뭐 그게 좀 요즘에 제가 찾은 제가 싫어하는 어떤 감정이고 그러면 요즘에 그런 감정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죠. 있으니까 적어놨겠죠, 일기에도. 좀 최근 일기긴 했어요. 사실 이게 아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감정이 느껴지는 게 정말 모르겠네요. 뭔가 저희가 보기에 뭔가 취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분명하게 좀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희 셋 중에서 가장 그래서 뭔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 더 약간 답답함을 느껴서 그게 참 그죠. 싫을 뭔가, 수도. 뭐 어떻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혹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지. 아까 제가 드린 힌트가 약간 혼란이었는데 혼란스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많기 때문이죠. 맞아. 자기소개는 이게 끝입니다. 혼란스러우면 불안해하는군요. 저는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냥 냅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그냥 여전히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태로 everything everywhere. 그것을 정확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약간 뭔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힘들어요. 저보다는 항상 차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막 엄청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 상황을. 근데 둘이 약간 그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그러면 이제 제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 이제 한 반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 바쁜데 약간 안 바쁜? 그리고 바쁜 거죠. 바빠요. 당신이 안 바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최근에. 항상 바빴어요. 예, 바쁘고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태인 건 여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다니고 있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걸 쓸 때 되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이제 희애 씨처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적어봤는데 고양이 좋아하고요. 아 맞아요. 단 걸 좋아합니다. 군것질거리 이런 걸 진짜 좋아하고 미식도 좋아하고 형식과 상관없이 재미있는 컨텐츠 바로 치고 책, 영화, 음악, 덕질 등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거리, 흥미로운 것들 그런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식과 관계없이.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 침대를 정말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셋 중에 제가 침대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저는 정말 침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침대를 정말 좋아하고 편안한 시간
그리고 편안한 시간을 주는 사람들, 뭐 자연, 파란색 이런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얼마 못 썼어요. 분명 많을 텐데 일단 멀미라고 써놨고 불쾌한 냄새나 감각, 추위라고 써놨습니다. 잘 썼네요. 대략 제가 약간 설명되는 것 같나요? 네. 근데 저는 뭔가 두 분에 비해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뭔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이제 왜 싫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 감각, 싫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 이해를 당연히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약간 분노 표출이 막 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뭘 썼다가 지웠는데 뭐 불편함을 주는 게 싫다라고 썼는데 또 반대로는 뭔가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좋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는 뭔가 그러니까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싫다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게 싫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MBTI는 하루님과 똑같이 INFP입니다. 제가 인프피 콜렉터라서 인프피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 주위에는 앞에는 좀 틀려도 NFP 혹은 중간 NF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이 씨, 죄송해요. 하루 씨 그 제이 안 나오나요? 제이 요즘 나온 적 해봤을 때? 없어요. 아 정말요? 저희가 저는, 요즘 굉장히 의심하고 있거든요. 맞아. 이 사람 제이가 아닐 리 없다. 저희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인프 제가 되고 싶은 인프 P입니다.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근데 뭔가 계획형이라고 제이인 건 아니고 계획이 좋은. 이제 삐뚤어져 어긋났을 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 제이라고 들어서 하루 씨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저는 환경이 만들었죠. 그럴 수 환경이 절 제이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선택을 신기하네요.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딱 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저희끼리도 막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막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했는데 좋아, 다 좋아.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많은데 진짜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제가 제이가 되는 기준이 딱 있어. 그러니까 제이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딱 제가 기준이 뚜렷해졌을 때. 뭔가 시간적으로거나 아니면 뭐 돈, 뭐 가성비를 따져야 될 때. 혹은 내가 시간이 없을 때 굉장히 제이스러워져요. 특히 제가 뭐 저녁에 와서 막 시간 단위로 제가 이제 그쵸, 계획을 해서 할 일을 따다다닥 해내잖아요. 그게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라서 시간이 많으면 저도 완전 피해요. 근데 시간이 없거나 내가 힘이 없어. 할 힘이 없어서 후딱 해야 돼. 그럼 무조건 제이 스타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P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면 그게 제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실. 맞네, 그래서 맞네. 저는 P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만족스러우면 제일 맞아. 근데 난 이 삶이 만족스럽고 좋아. 그럼 제가 제인데 그치. 그렇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P.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맞아. 뭐 MBTI가 사람을 다 설명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맞아. 그렇고요. 그치만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MBTI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팟캐스트에 대해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라기보다는 저 주인장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너무나 그냥 녹음만 하고 우리에 대한 정보값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재밌는 녹음만 해가지고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전에 셋이서 팟캐스트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맞아요. 팟캐스트 이름도 지어놓고 한 4회, 5회까지 녹음했는데 안에서 이제 각자 팟캐스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제가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이유는 하루 씨의 추천으로. 음. 그 비욘세님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시작을 입문을 해서 이제 여러 팟캐스트를 찍먹하고 막 듣다가 점점 넓혀 나가고 하면서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할까? 그리고 1화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녹음한 날에 제가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운 마음과 내 생각들을 세상에 샤라웃하고 싶어서 시작해본다 라고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 왜 진짜 팟캐스트 왜 하고 싶지? 이 팟캐스트의 주제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팟캐스트의 주제라고 들고 오는 것들이 뭐 우리 이야기를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뭔가 주로 제 내면에 있는 질문들을 혼자서 답하지 못해서 혹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 내면에서 시작된 질문들 혹은 궁금한 사항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야기를 여성분들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비참한 여자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저는 팟캐스트 정말 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삶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근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짜라란! 우리의 근황에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원래 제이씨랑 저랑 둘이서만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가 들어갔죠. 네, 아. 그렇습니다. 한 달 됐나요? 그치? 아니요, 2주 됐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하루랑 희읒이 둘 다 되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하루살이처럼 살자! 라고 항상 말하지만 항상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음.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데 늘 그거에 대한 그런 게 불안?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 최대한 이 집에 오래 살아보자고요. 이삿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하고서도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저희 동네가 너무 좋아요. 그죠. 저희 여자 동네 여자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맞아. 동네가 떠나기 싫어서 제가 이제 그럼 이 두 친구와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도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크죠, 이유가. 저희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거의 셋이 맨날 같이 놀았잖아요. 저는 그럼 좀 하루 씨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진 않아요, 요즘?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딱히 느끼진 않는데 가끔 혼자가 되면 너무 기분은 좋아요. 특히 어제 두 분이서 잠깐 영화 보러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딱 이 큰 집에 저 혼자라니까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막 가구도 재배치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소파도 갑자기 바꾸고 싶고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저는 한 3시간? 하루에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그랬구나. 2-3시간? 저는 약간 저희 둘이 나가서 그리고 언니가 그 전날에 혼자 방에 있고 그랬어가지고 서운할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좋았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셋의 사는 이야기는 커밍 순으로 남겨두고 좋아요. 이제 각자의 TMI를 만들어 오려면 자기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같이 하는 활동이 좀 되게 재밌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 같이 끼고 싶고 좀 무리를 맞아. 내서라도 저도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요즘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제가 지금 아까 제이씨가 침대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제이씨 침대에 있는 거 나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힘든데 근데 같이 있는 시간이 그만큼 너무 좋아서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제가 좀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나한테 지금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균형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살면서.
제가 요즘 취미가 약간 두 분 괴롭히기 있었어서 괴롭히기. 제가 어느 날에는 이제 하루 씨 없이 제이 씨랑 저랑 둘이 있는데 제가 막 요즘 계속 괴롭히면서 막 그러면 A랑 B 중에는 뭐가 나아? 뭐는 괜찮아? 막 뭐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제이 씨가 너무 고요한 눈빛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만큼은 S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저를 밸런스 게임 지옥에 가둬가지고. 정말. 제가 약간의 미안함을 느꼈지만 또 동시에 약간의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의 약간 질색하는 모습을 약간 즐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질색해줬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떨어져. 네가 원하는 게 이거냐? 근데 이제 저도 동시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를 좀 괴롭혀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기 때문에. 근데 희은 씨 괴롭히는 거 뭘까요? 희우 씨를 모르겠어. 괴롭히는 거? 희은 씨 괴롭히는 거 있어요. 뭐? 계속 질문해요, 자기에 대해. 희은 씨에 대해 질문해요. 맞아. 너 어떻게 생각해? 어. 넌 어떻게 느끼고 있어? 맞아, 은근 어려워하는 약간 그런 거 자기 싫어해. 소개해봐. 진짜. 막, 너가 좋아하는 거 말해봐. 너의 취향을 알려줘. 정말 알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희은 씨 좋아해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저희 물어보면. 근데 그게 지금 저희의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아주 좋아요. 자, 이번 3화의 주제는 결핍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 저희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이 씨랑 근데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우리 이모가 나한테 애정결핍이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모가 저를 보면서 쟤는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 이제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랑이 부족한 아이였다는 건가요?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특히 애정이라는 말 안에 되게 다양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 테라피스트를 찾아가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캐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의 문제를 이제 어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파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결핍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애정이 예를 들어 뭐 어떠한 일종의 안정감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짜 그냥 이렇게 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효능감을 주는 어떤 말들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진짜 스킨십 이런 행동으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애정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종류가.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한테 왜 요즘에 든 생각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든 게 너무 없어서 나를 표현할 수가 없고 저는 오히려 막 세상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저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에 대해 질문하는 거 고통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몰라요. 아까 그 애정결핍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제이 씨가 말한 것처럼 뭔가 희우 씨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희우 씨 부모님을 제가 만나 뵀었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에는 희우 씨 가족이 되게 화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우 씨가 뭔가 원하던 것을 못 얻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거는 저는 부모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이 나를 지금 잘 모르는구나 혹은 잘 내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럴 때 이제 나는 뭐 거절당했다 혹은 나는 지금 사랑받지 않고 있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애기가 애정결핍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본인의 결핍에 대해 혹시 잘 알고 있나요? 결핍? 결핍? 저도 뭐 있다면 사랑 아닐까요? 음. 근데 뭐 저는 그럼 모든 사람은 애정결핍인 상태로 사는 거군요? 그 있잖아요. 그 애착 유형? 맞아요. 뭐 회피형. 불안, 불안, 뭐 안정감. 안정, 호남. 안정된 사람도 있네요. 안정된 사람도 있답니다. 저희가 저희가 맨날 먼 세상에 저희끼리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결핍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하루는- 불안이 많아서 뭔가 음.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이런 거를 되게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한다면. 근데 이게 뭔가 커온 환경도 약간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하루 씨는 되게 많이 이동하고 다녔잖아요. 그에 반면 제이 씨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달라서 우리 둘은 계속 벌벌 떨고 그냥 이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착한 아이 신드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 부모님도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더 막 적응을 한 것처럼 좀 하고 씩씩하게. 좀 더 씩씩하게 굴려고 했던 것도 있어서 근데 사실 전혀 아니었던 거지. 음. 근데 이제 그거가 속이는 거죠, 사실. 자기를 속이는 거. 근데 약간 그게 생존 방식이긴 한데 그게 너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 결핍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새로운 환경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처음에 적응하는 건 좀 쉬워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는 좀 쉬운데 그거를 좀 이어나가고 좀 안정적인 관계로 이끌어가는 게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혹은 그 어떤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어울린다라던가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건 어려웠던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좀 뭔가 새로운 이제 멤버가 들어온 거니까 새로운 친구가 온 거니까 걔네들도 되게 좀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되게 결국에는 쟤는 나중에 들어온 친구 뭐 혹은 나중에 이 무리에 들어온 친구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더 친했는데 누가 새로 들어오면 당연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리 마음을 준다고 해도 결국 이게 가짜였구나 라는 순간을 좀 느끼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났어요. 제가 5, 6학년 때 그렇게 무리에 끼고 싶어서 엄청 안달이 난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사실 다 거기 있는 애들도 다 학급이 많죠. 처음 보는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뭔가 내 옆에 팔짱 끼는 친구를 두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로 좀 힘들어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그때 기억나세요? 5, 6학년 이때? 고학년? 근데 제가 6학년 때 딱 상해에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으로 뭔가 다른 국적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되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상태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저는 좀 희한하게 같이 전학을 온 친구들이랑 친해졌었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긴 하죠.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딱 그 6학년 때 그 친구들도 이제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몇 명 친해져서 저희는 그 뉴비랑 월드 있던 친구들이랑 뭔가 기싸움을 했었죠. 원래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이랑 저희들이랑 뭐 친해지기도 하면서 뭐 얘는 또 얘 욕하기도 하면서 막 이제 조금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도 근데 결국엔 남은 건 그 새로 전학 같이 왔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근데 그때 엄청 이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러면 제이 씨는 어떠셨나요? 제이 씨 고학년 때 얘기 우리가 저번에 막둥이로 살짝 들었는데 굉장한 인싸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저를 뭐랄까,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한 4, 5, 6?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약간 좀 리더처럼 좀 애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었던 것 같아요는 또 뭐예요? 공동대장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무리 중에선 공부를 좀 잘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도 꽤나 좀 신뢰를 받는 편이었고 그러고 뭔가 제가 어른스러운 척을 좀 많이 해서 애들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좀 안정감을 좀 줄만한 애처럼 보여서 좀 그렇게 좀 따라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또 막 나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훨씬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노는 애들이랑만 좀 놀고 그렇게 되고 모든 사람과 또 그렇게 가깝거나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두루두루 그냥 그렇게 지내는 타입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니까. 근데 저도, 또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사회생활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랑 또 명백하게 딱 안 어울려지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되게 크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고난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처음 알바를 했을 때의 경험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바를 그대로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훨씬 축약을 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크게 트러블을 솔직히 말하면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큰 그 충돌처럼 그런 걸 겪고 저 스스로에 대한 그 당시에 신뢰감이 박살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구나. 생각보다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저렇게 뭔가 저런 감정이 들었던 순간이 언제야? 있어? 전 초등학생 때 되게 늦게 느낀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렇지. 대학생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러네. 그러니까 충돌이 느껴지기 때 항상 회피를 했던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과는 너무 결이 안 맞거나 혹은 충돌이 느껴질 것 같을 때 그냥 멀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좀 큰 어떤 논란이라던가 싸움에 휘말리는 걸 싫어했고 그래서 항상 멀어졌는데 알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확 직면을 했던 순간인 거죠. 그래서 네. 그랬구나. 완전 몰랐네. 저는 거의 뭐 쌈딱으로 쳐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를 보고 안 믿으시잖아요. 아닌가요? 믿으시나요? 쌈딱 믿습니다. 다들 안 믿던데? 믿습니다. 이상하네. 근데 맞아 그렇게 막 희애 막 그런 타입으로는 안 느껴지기는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싸웠거든요.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 전화하고 많이 울고 막 그랬었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좀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친구들을 왜 쫓아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쫓아다녔었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제가 크고 나서 엄마가 얘기해준 기억으로는 너 그런 일 있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아파트 내에 그 문구점이 있었어요. 걔네가 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었어서 문구점이 있었는데 그 문구점 주인분이 애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사가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하는 타입이었어요. 어이구. 진짜 이상하죠? 음. 그래서 지우개라도 하나 사가고 나가게 하는 그런 주인분이셨어요. 강매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 게 아니면 안 들어가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문구점을 가자고 해놓고 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못됐다. 그러고 본인들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지우개를 사왔나? 아니야. 제가 그러고 되게 비싼 물건을 사왔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아셨네? 그때 그래서 약간 아 얘네랑 나랑은 아니구나를 알고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야갔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동네 이제 저는 그러고 이사를 했고 갑자기 수견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씨는요? 저 개인적으로 뭔가 이 친구들이랑 나랑 좀 안 맞는 구석이 있다라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고 제가 그러니까 좀 터놓고 말하자면 이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이어서 더 잘 지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 가면은 이제 영어도 중국어도 잘 못했으니까 일단 말 통하는 애들이랑 놀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게 국적이 달라도 나랑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친구들이 나랑 말이 더 잘 통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는 내가 꼭 한국 애들이랑 안 놀아도 되는구나 나를 느끼고 오히려 다른 국적의 친구들 혹은 이제 그때는 제가 미술을 엄청 좋아했으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더 말이 잘 통하기 시작하니까 잘 안 지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 사실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보다 이제 다른 국적인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말은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남자애들이랑 잘 맞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자애들이 좀 감성적인 친구들이 좀 감성이 좀 잘 맞았다 해야 될까? 완전 막 이렇게 스포티한 애들이 있다기보다 뭐 그런 애들도 있었죠. 한국 애들 중에. 근데 한국 애들 중에 말이 잘 통했던 거는 남자애들이 오히려 더 잘 통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그냥 일반 남자애들이랑 조금 달랐던 게 있었어. 그런데 하여튼 남자애들이랑 잘 맞아서 근데 뭐 그때는 저 스스로는 나는 얘를 그냥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성이니까. 이성이니까 얘가 귀여워. 당연히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얘를 짝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동성인 친구들보다 그 이성인 친구들과 더 말이 잘 통했던 거고 더 잘 맞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게 아니고 근데 살짝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호감이 뭔가 있었으니까. 6.25 걸이었잖아. 유교결 상해에서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좋아하는 근데- 걸 그만둡니까? 너무 생각하면 귀엽지 않아? 그 여자애가. 지금 생각해보면 안 돼. 얘는 안 돼. 있단 말이야.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근데 그 귀엽다니요. 경험이 약간 엄청 생각이 많았다고요. 왜 나는 한국 애들이랑 잘 못 남자애들은 친구도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왜 나는 여자애들이랑 잘 못 지낼까 이걸로 엄청 고민이 많다고요. 난 그냥 남이 생각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그때는. 진짜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 관계로 느낀 게 약간 하루 씨를 좀 성장시켜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언어가 달라도 나랑 더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맞아. 인종이 달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죠. 생각을 한 걸 맞아. 왜냐면 성인이 돼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약간
우리가 가진 그런 편견이나 생각 때문에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네요. 약간 최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보려고 하는 건 그때 생긴 것 같긴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절대 정답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친구 관계라던가 뭔가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엄청 슬퍼했죠. 슬퍼하고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친구들에게 또 엄청 짜증냈죠. 그때 한참 사춘기 때니까 집에서 완전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풀었죠. 저도 엄청 사춘기 때 엄청 지랄 맞았어요. 정말 진짜. 아 엄마는 가족이잖아. 제가 막 이랬거든요. 엄마는 가족이니까 내가 이래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든 걸 여기서 그러니까 엄마가 가족이니까 더 잘해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가족이라고 더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해요. 엄마한테 짜증이 날 때마다 더 조심해야지. 엄마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말이네. 되게 착한 아이네요. 그때 딱 들어오면 저 안 하고 싶다니까요. 착한 아이 안 하고 싶어요. 정신을 딱 차렸다는 게 비참하다고요. 착하다고요. 가족 얘기는 또 따로 빼면 재밌을 것 같아. 가족 얘기 오픈 못해요. 못해요. 아니 그냥 이거 넣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입을 모아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저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너무 모르겠고 막 못 찾고 막 이럴 때 저를 약간 채워주는 게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맞아. 뭔가 내가 여러 삶이 있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정이라던가 방안들을 보여주는 게 영화였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은 그럼 어디서 체험을 받았어요? Art. Art. 그래서 제가 맨날 예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나 책이나 뭔가 예술을 보고서 예술을 즐기면서 정말 얻는 게 많은데 이것들을 못 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잘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를 보고 많은 위안을 얻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뭔가 그러니까 영화과에 와서 저는 더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희은 씨랑 같은 마음으로 뭔가 영화를 보고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제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비슷하게 영화 혹은 뭐 예술 문화 이쪽으로 많이 찾으려고 했고 저는 커뮤니티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제가 텅텅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사람이 좋아서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안에 속할 그럴 커뮤니티를 찾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지금까지는 원하는 만큼 찾은 것도 있고 제가 원하는 커뮤니티를 찾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채워진 느낌이랄까. 반은 채워졌겠죠 뭐.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럼요. 근데 저도 예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좋거든요. 뭔가 나를 감흥시키는 순간들이 되게 좋아요. 어떤 걸로부터. 그래서 막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전 책 보면서도 혼자 낄낄거리면서 되게 자주 웃고 영화나 뭐 음악이라던가 뭐 자연 하다못해 뭐 길을 걷다가 어떤 순간에 탁 찌르르 뭔가 올 때 이 맛이지. 근데 저도
뭔가 저를 정의 내리는 것에 늘 좀 어렵고 저를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풀어놓기는 하거든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때는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느끼는 건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나를 설명해야 되고 정의 내려야 하고 나를 납득시켜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괴리를 맞닥뜨릴 때마다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회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요인 중 하나긴 네. 하죠. 그럴 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고 그러고 결핍 저는 제가 느끼는 결핍 중에 하나는 뭔가 균형에 대한 결핍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이는 아니지만 얘기했던 게 제가 어떤 균형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정심.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는 거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데 그것이 반대로 그게 부족하다고 내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하다못해 몸만 봤을 때도 저는 항상 제가 불균형하다는 감각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거든요. 실제로 제가 골반이 좀 많이 비뚤어져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도 늘 내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그냥 내가 계속 균형을 잡아야 한다.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의 길이 그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 결핍을 느껴서 그런 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영화가 나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이게 요즘에 약간 독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외부의 자극으로 나를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디지털이 많이 이 정도로 널리 퍼지지 않았을 시절에는 저희가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뭐 나가서 놀든 이걸로 채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매체가 생기고 그 릴스와 쇼츠 있죠? 그래서 그것에 중독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나에게 축복이기도 했지만 나에게 약간 저주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채우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왜? 자연을 통해서 채우는 그 만족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뭔가 한기가 확 될 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도시에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뭐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려면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영화 보면 되잖아요. 영화가 좋은 이유가 그거랑 다르지 마. 아니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좀 영화 충분히 보는 채울 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근데- 직접 이 공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겨울에 막 북유럽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못 가도 저 사람이 위스키 마시고 있으면 내가 마시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갈 때 위스키 한 병 사서 딱 오면 너무 그 만족감이 커.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 혹은 뭐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영화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진짜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가면 너무 좋죠. 더 좋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결핍이라는 게 우리의 사랑 관계에 관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1화 때 하루 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누구 한 명이라도 결실을 맺어서 나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도 못 맺었죠? 러브 다 죽었죠? 러브 다이. 러브다이 러브는 다 죽고 결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정말 비참한 여자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것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또 이걸 끝내고 다음 주부터 또 비참하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 오시고 각자 할 일들을 열심히 하다 오시고 또 다음 화에서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하루씨와 제이씨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전
편집 잘 해주세요. 잘라달라는 거 잘라주세요. 이 말은 넣을 거예요. 다른 게 많았다는 걸. 그럼 이제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